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상이 안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해보는데 아직 이 작업을 하는데 아침 준비하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몇 개고 대구 매물이 몇 개는 말이다. 요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매도 방법 가르쳐줘도 와안했노?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마이너스 36% 폭락, 대단한 수성구, 대형 평형이라는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고, 보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320개다. 그러면 몇 개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280개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죠. 바발 개수가.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구 매물 몇 개고, 대구 매물 몇 개는 말이다. 3.2만 개 정도 됩니다. 3.2만 개. 3.2만 개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이래 많이 내놓으면 좀 줄여야 될까, 아이가? 2.8만 개로 해라. 이렇게 2.8만 개. 지금 매물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많죠. 네, 3만 1000개. 절대적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을 때가 얼마나 적었냐면은 2020년도 분위기 한창 무르익을 때 매물 개수가 한 12,000개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3만 1000개라고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최근에 많았을 때 한 3만 6,000개에 육박했던 물건이 3만 5,000개에 육박했던 물건이 3만 1000개로 10% 이상 떨어지면 야 많이 빠졌네 라는 3,000개 빠졌는데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12,000개 수준에서 32,000개 수준까지 거의 몇 개인가요? 2만 개. 저점 대비 2만 개가 올라왔다. 고점 대비 3,000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매물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감이 있을 거예요. 이상민 배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전 대구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때 보면은 요런 이력들을 알 수 있어요. 68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들 생각보다 대구권으로 많이 옵니다. 경북권에 있던 사람들 대구로 많이 넘어옵니다. 자, 대구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구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대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2002년 한창 대구를 이때부터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이미 뭐 대학을 간다든지 뭐 했을 때 떠납니다. 부인과 딸을 대구에 둔 채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 아마 이 가족은 지금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로 모여들던 시절이 아니다. 지금 어느 대구 외곽에 있는 어느 시골을 가보면 그 시골에 상당히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그 시골에서 대구로 넘어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부산은 조금 대구보다 상황은 조금 더 낫죠. 근데 더 쾌적한 도시들을 막 지어서 부산 인구들도 빠져나가고 있더라.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연말이라서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지금 12,000개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12,000개,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제가 시뮬레이션 요게 언제 자료를 처음 만들었나 보니까 2021년 12월 이맘때 딱 1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1년 전쯤에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여기 오차가 한 1,0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자료가 요거예요. 내년 7월 달만 되어도 전세 매물이 2만 개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요 수치보다는 더 적을 것 같아요. 좀 더 자료를 보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00개 정도 더 숫자를 더 낮게 잡아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월세 물량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월세 물량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파는 방법 가르쳐줬는데 와안했노? 제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뭐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사를 해요. 이런 특별방송 영상 하나 만들 때 과거에는 막 2박 3일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뭐 10분짜리 영상을 한 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적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라고 해서 특별방송 좀 제작을 좀 제가 좀 등한시한 경향도 있습니다. 올해 1월 8일자 자료입니다. 1월 8일자 자료, 매도는 이 방법도 염두에 두자라는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그때 다룬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개인과 기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개인과 기타의 매매 방법 중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LH 혹은 도시공사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많이 모집할 때는 한 400가구, 적을 때는 150가구도 모집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영상 아침에 다시 돌려봤어요. 다시 돌려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LH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자. 혹은 나는 그것도 귀찮다 하는 사람은 주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해두면은 되거든요. 이 개인 나와 LH와의 계약 관계인데 또 서류 쓰고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중개거래 형식도 가능해요. 아직도 내년도 유효하다. 그나마 집값을 잘 받으려면 LH한테 파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리하다. LH 썩었네. 이거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게 사들이는 거야? 라고 누군가는 욕을 하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씩 삐쭉삐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이 수상한 거래의 정체들은 바로 LH 거래건들이었거든요. LH 홈페이지, LH라고 딱 검색하시면 바로 떠요.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 부분에 주택 매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럼 쭈르르 목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콤보 박스인가요? 네, 그 중에서 대구 지역을 선택하면 막 대구, 경북 같이 엮여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얼마 전에 9월 달에 공고 나온 내용으로 200호 내외의 물량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부정한 청탁 뭐 이런 거 있지만, 관계 있지만, 뭐 시세 반영하고 감정평가사 끼고 전부 다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고를 한들 뭐 아무 이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200개 정도의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다. 200호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한 200가구 정도 나중에 저것도 저 수치 개인과 기타와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 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래됐는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와만 했노? 와한 팔았노? 와한 팔았노? 급한 사람들 이 방법도 있었다는 것. 아직도 이 방법은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년에 2차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가계부채만은 문제가 아니더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땡겨 쓰고 있더라. 그리고 자산시장, 채권 제가 간혹 말씀드리고요. 주식, 부동산 간혹 가다 뭐 주식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띵가 넣어갖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그 다음 금융기관들 지금 뭐 PF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은행은 안 좀 그나마 상황이 낫더라. 좀 위태위태한 거는 비은행 금융기관들 뭐 증권회사 이런 데서 PF 돈 대출 많이 해주거든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보험회사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보면 한 150페이지 정도 된 내용 나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좀 사전 좀 옆에 펴놓고 좀 찾아봐야 되지만 뭐 1년에 2번 공부하면 되는데요. 뭐 150페이지 중간중간 차트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마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가격지수 상승률인데요. 매매 가격 19년, 20년까지 가파르게 치솟다가 완전 꼬라박습니다. 제가 매일 뭐 20% 하락했네요. 30%, 40% 하락하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듯이 이거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저의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상황을 매번 같이 보고 계시죠. 자, 전세 가격도 고점 대비 뭐 30% 정도 빠졌네요. 얼마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 월세 가격 어느 정도 오르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달 정도에 월세 가격도 정점을 찍고 빠지고 있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요 세 개의 표에 나타나 있더라. 그리고 전세 및 월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 전세 수급 지수 전세 공급이 굉장히 많다. 월세도 지금 공급 만만치 않게 많다. 뭐 요런 모습들 살펴보시고요. 전월세 거래 비중 제가 1.2대 1, 1.1대 1 요렇게 나오는 거 있죠. 얘네들은 아파트만 하지 않고 아파트 플러스 뭐 원룸이라든지 뭐 다세대라든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비율이 얼마 전에 0.98대 1 맞죠? 2022년 현재 모습이 이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대구의 아파트만 놓고 보면 1.1대 1 혹은 1.2대 1 이 정도로 아직까지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전세가 월세보다 거래량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좁은 대구 시장 분석해봐야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해본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대구 사람들한테 정보 주는 거 없어요. 전국 단위 뉴스도 나오면은 대구 아파트 하락 많이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띄엄띄엄 뉴스에 뭐 미분양이 10,000건이 넘었는데 대구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 끝. 그 외에 사람들 가십거리밖에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자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별 반환 부족자금, 제가 전세금이 1억이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2억이 떨어졌네요. 3억이 떨어졌네요. 이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많이 나오죠. 40%가 그나마 좀 바람직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심하면 50%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 근데 30%만 떨어져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세를 내준 사람 중에서 반환자금을 부족 20%의 사람이 1억 이상의 반환자금 부족 현상을 겪습니다. 1억 이상 돈을 은행 가서 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통장에 1억이 있었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을 더 빌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통장에 2천만 원씩 넣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5천만 원 1억 하려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은 금리 살벌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띄엄띄엄 금리 낮아진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제 하는 총재가 오후 5시에 이야기했죠. 내년 1월 달에 금리 또 올릴 거라는 이야기 어제 흘렸습니다. 그러면 한두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억 이상, 1억만 물어주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규제 해제책을 엄청나게 내놓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 지금 뭐 기업도 위태롭고 은행도 위태로워지려고 하고 위기를 겪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순위에서 가구는 일반 개개의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각자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 불안지수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경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 수치가 많이 치솟아 올랐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1997년 IMF 당시에 100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수치가 60이었어요. 지금 발동을 걸고 있어요. 2022년의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걸 2023년쯤에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이 올 거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을 것이고요. 지금 이게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리만 때보다 분위기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8년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까지 가느냐? 그래도 IMF 때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60에서 100 사이의 구간까지 치솟는다면 분위기 많이 안 좋겠는데.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이후에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얼마나 오랜 동안 장기간 동안 헤매었나요? 2014년까지 헤맸어요. 2008년, 2009년부터 꼬라박기 시작하던 것이 2014년까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이쪽 작살이 났었어요. 대구는 2010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 혼자 올라갔어요. 지 혼자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 차트 하나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죠.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리고 요 대출자들 이 DSR 관련해서요. DSR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내 대출 금액은 똑같이 고정되어 있어요. 1억이에요. 근데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2.5%이든 이자가 5%로 올라갔다고 해놓으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죠.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이 갑자기 껑충 뛰어버리면 나는 은행에 40% 비율로 맞춰가지고 대출해놨는데 월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야금야금 41%, 42%, 43% 저절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대출 한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심한 경우 있죠. 한 60%대 DSR 60% 맞춰놨습니다. 예전에 규제 없을 때 대출 많이 끌어 쓴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 지금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70 있죠. 70. 22년 기준 70. 물론 이건 차주 기준, 빌리는 사람 기준, 뭐 부부 같이 기준 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70%의 돈, 오늘 아침에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브리핑이랑 앞에 잡설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긴데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전에 브리핑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건 제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살펴보시면은
70%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말하면은 1억을 버는 사람 한 달에 한 650만 원 정도 받죠. 그러면 얼마가 6,500만 원? 10개월 하면 6,500만 원.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 받네요. 8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억 연봉자가 DSR 70이 되면 무슨 말인가요? 7천만 원. 1년에 원금과 이자를 7천만 원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우리 소득이 있잖아요. 물론 소득이 연봉이 뭐 5천만 원이 되고 이러면은 또 세금이 또 적어져서 실수령액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벌었는 것 중에서 10개 중에서 7개 내지 8개를 은행에 갖다 주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더라. 네, 전국표, 대구 지난주보다 낙폭 축소, 조금 축소되었다. 하지만 세종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바쁘더라도 세종은 꼭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끊고 2부 1일 브리핑 내용은 오후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 분양권 근래 들어서 거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전주 대비 매물이 3개 늘어났어요. 별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늘어나고 어느 지역이 줄어드는지는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분양권 거래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매물이 엄청 많이 소진되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개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지역이 있으면 또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대비 3개 늘어났더라. 대구 전세 물량 13,000개 13,000개 지금 예측치였고요. 현재 11,882개. 저기 예측치 한 100개 정도의 오차범위 안에 들었으면 희망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때문에. 전세 물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과거의 자료들을 봐도 전세 물량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란색 상 같은 경우에는 1,500개 수준에서 2,800개 수준으로 1,300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1,500개에서 2,800개로 작년에 1,300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올해는 몇 개가 늘어났나요, 이게? 거의 3,000개에서 7,400개니까 그냥 4,500개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1,300개 늘어났는데 지금 4,500개. 전세 매물로 나와야 될 것이 월세 매물로 나오는 이런 분위기. 그럼 전세 물량 작년에는 2,000개에서 6,000개 수준으로 3배가 늘어났어요. 올해는 2배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안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월세 물량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 전체 임대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증가 폭이 9,000개에서 지금 19,000개. 작년에는 3,500개에서 9,000개. 요거 배수로 치면 그런데 개수로 치면 작년에는 6,000개 정도 늘었더라. 올해는 10,000개 정도 늘었더라. 이게 조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래량 37건 중에서 2건의 신고가. 자, 거래가 일별 거래 건수가 28건 수준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200개까지는 아닐 거예요. LH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LH 지원 사격 200개 정도까지 감안하면 누군가는 야, 거래량 늘어나네. 야, 이번 달 거래량 900개도 넘겠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나서도 거래량이 85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나서 850개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었는데 연말 되니까 900개 수준으로 늘어나네? 이야, 역시 정부에서 규제 해제책을 내놓으니까 분위기가 지금부터 확실히 살아나려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들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뭐 대구만의 이 특별한 현상. 그럼 대구가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대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인가? 그럼 또 세종시를 한번 찾아가 보면 되겠죠. 같이 하락하고 있던 대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진실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LH가 지원 사격해주면 같이 좀 사라 라고 이렇게 손 내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반응이 없더라.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언제 있었나요? 올해 초에도 있었죠. 재건축하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 갑자기 느닷없이 비싸게 되는 곳들 몇 군데 있었어요. 저기 수성구 어딘가요? 범사 만삼, 만촌동 쪽에도 그런 거래가 있었고 달서구 상인동 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한번 딱 선봉에 나서면은 그 다음에 줄줄줄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LH에서 막 사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없더라.
네, 수성상가 롯데캐슬, 고점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야, 대단하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이래요. 여기 저점일 때 한 8억 정도 하던 것이 15억 8천까지. 야, 놈들은 수성구에 2배, 3배 오를 동안 니는 안 오르고 뭐 했노 했다가 그러던 것이 살짝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에 좀 그 지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아파트들은 지난 5년간의 상승 요게 최근 거래 가격들을 보면은 요 저점 대비 한 7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모르겠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40% 정도라고, 40%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것들 감안해봐도 많이 올랐네 요런 느낌. 누구는 10%밖에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점의 가격 대비 올랐는 비율은 요거 정도더라. 그래도 선방하는 건 맞습니다. 인정. 만천 3점 그린코 에듀파크. 이건 이제 가격이 그냥 이렇게 굳혀지는 느낌이죠. 29평의 가격 6억 9,500. 고점이 너무 높았어요. 네,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모습 여러 날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34평형. 요게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요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018년 아파트. 연식이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6억 9천이니까 2020년에도 7억에 거래되었던 건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빠지는 모습. 그에 비하면 요 대형 평형은 선방하고 있더라. 누군가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짐산 3차 부르지오 20% 정도 확정력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세트로 막 묶여서 나옵니다. 지금 고점 대비 7천만원 한 20% 정도 심한 경우에 30% 40% 떨어지는 이 분위기 속에서 20%밖에 안 떨어진다고? 확정력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이 용카리 통뼈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야 2018년이네. 아까 LH에서 매입하는 아파트 보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냄새가 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협성 휴포의 강북까지 혹시 이것도 LH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외의 아파트들도 보면은 갑자기 오늘 요거 각선차 아니다. 요거 지나갈게요. 포인트 이편한 세상 금호로 지난번에도 많았잖아요. 이 고점 대비 20%안 떨어졌어요. 한 15% 고점 대비 떨어졌나요? 이편한 세상 금호로 요렇게 계속 LH에서 200건 정도 200호 내외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본 게 한 2-30개 되나요? 2-30개 정도 됐나?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더라. 연경 i5 그 가격 좀 충격적입니다. 이거 올 초까지 호가 6억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올해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 이거 매물 안 나와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거 세금 덩어리거든요. 팔게 되면 한 1억의 차익을 남기고 팔면 세금 한 반쯤 내야 되나요? 그 이상 세금 내야 되나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20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난 이 아파트가 사고 싶어요. 난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만 찾아봐도 매물도 안 나오고 호가는 높고 저 아파트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세금이 많아서 매물이 일반적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2021년에 입주했던 아파트, 2022년에 입주하나 했던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저렇게 급하면 팔리는 것부터 뭐든지 먼저 파는구나. 세금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 그래 2022년 아파트 물론 마음에 드는 아파트 있겠죠. 새로 지어놓으면 좋죠. 그 아래로도 요 부분 조금 지나갈게요. 오늘 뭐 앞부분이 너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2017년 이후에 거래되는 아파트만 보면 조금 수상한 냄새가 자꾸 나죠. 지금 다른 데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요 보시면 2021년 입주 아파트 있잖아요. 엔간에서는 이거 시장에 매물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까지도 그런 2년 차 이내의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정말 보기 아주 희소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옥포 대성베르힐, 옥포지구 서안이 다음 2020년 이것도 이제 2년 채우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2억 5천? 옆에 오포 대성 베르힐이에요. 바로 인근에 있는 이거 84제곱미터가 2억 5,800이에요. 근데 24제곱미터가 2억 5천? 좀 아리까리하죠.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는 추세고요.
거래량 지금 LH의 지원 사격 있을 때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 등 떠늡니다. 네가 먼저 해봐라. 네가 먼저 해봐라. 네가 먼저 하고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는 들어갈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3억 미만 비중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LH 메인 여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12월 달에 LH 매입 건수가 많아지면서 3억 미만 비율이 뚝 떨어졌다. LH 생각 안 하는 상태라면은 10명 중에 6명이 3억 이상의 집을 산다고 대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느낌은 가지실 거예요. 6억 이상 거래량 안 삽니다. 부자들 안 삽니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분위기를 같이 탑니다. 지금 분위기 안 탑니다. 겨울만 오지게 타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비율 5% 정도 비율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근래 들어서 많거든요. 12월 달에 부쩍 많이 늘었어요. 지금 12월 24일인데 거래량이 110건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110건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늘어나더라. 청라 힐스자이 5억대로 계속 굳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청라 힐스자이는 계속 5억대, 한창 때 9억 2천, 9억 8천까지 갔었는데 5억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야, 나 남산동에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살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기는 집값도 안 떨어지더라. 거기 2020년에 입주했나요? 남산 롯데캐슬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지 싶은데 하도 거래가 없으니까 보류지 사태 이후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에 입주했다면 지금 2022년 이제 아직 2년 안 채웠기 때문에 매물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물론 거기 한창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니더라. 아직까지 시장에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더라. 그럼 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걸 웃돈을 주고 또 이거 2년차가 풀리자마자 웃돈을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2년차가 지나고 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들었는 매도자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가 매번 여기 1.7억을 돌려줘야 되네요. 몇 억을 돌려줘야 되네.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분양권이나 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KTX 영우회담 요쪽 편에 거래가 특히나 많고요. 진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텀 어제 요 인근에 가봤는데 웅장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막 주상복합들 층층이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가격 보세요. 가격 5억 6천까지 갔던 것이 3억 9천. 이 대형 평형을 샀는 예전에 지인 이야기 해드렸죠. 프리미엄 2억 3억 붙었을 때 한창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지인의 지인이라서 저는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 부분도 매일 짚어드리는 부분이죠. 전세 거래량이 근래 들어서 계속 줄어든다. 그리고 고점 대비 1.2억을 돌려줘야 되네요. 4억을 돌려줘야 되네요. 1.3억을 돌려줘야 되네요. 부자들이라고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나라 이 보통 가게에서 자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은 80% 정도가 부동산에 있다고 하고 20%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80% 다른 선진국은 부동산이 30%, 나머지 금융자산이 70%. 아마 일본이 이 정도 비율일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 사라져버린 동네, 일본. 우리도 향후에 이 금융자산 쪽으로 비중이 좀 더 옮겨가지 않을까? 부동산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절로 이 비율이 지금 금융자산 비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더라. 이게 은행에 땡빚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다고 이 위기가 쉽게 지나갈 것인가? 아니, 훨씬 더 길게 본다고. 이 전세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특별 방송으로 한 수십 개는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영상들 지금 다시 봐도 특별 방송 찍었던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영상 저는 내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올린 영상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내렸던 경우에는 요 근래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냥 멤버십 회원들만 보라고. 근데 라이브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시는 분들도 보시라고 올려놨지만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올려드린 것은 아니고 주절주절한 내용들이 많고 제 나름대로는 머릿속에서 3번 4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비공개 형식으로 돌려놨고요. 그 외의 영상들 다 공개하는데 나머지 가격들 아직까지 볼만한 영상이 많지만 사람들은 이 유튜브에 넘쳐나는 자료 속에서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휘발성이 너무 강하고 제가 10시간, 20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한 개 만들어 놓더라도 시간이 한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3일만 지나도 그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번쯤 복습해 볼 필요가 있으면은 올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 뒤에 전세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매매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일주일에 2개 정도 하면은 한 10분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군요.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흐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들 찾아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근데 비율상으로는 여전히 높죠. 거의 이거 보시면은 남산자이 하늘채 얘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빼고 2020년 이후에 2018년 이안 동대구 같은 경우에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2억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안 동대구 매매 가격 4억 5천 되나요? 매매 가격 4억 5천 안 되는 거래 건수도 나오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역전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는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는 한 2억 미만의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지. 어디 4억 5억 하는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매매가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지금 금리 아직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을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이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더라. 이 지금 물가 나라에서는 집 사라고 돈을 계속해서 막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고물가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고 고금리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은행에 야, 너 예대금리차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너 예금금리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꿍짝꿍짝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가장 큰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은 결국 개인이고 개인이 속해 있는 가게더라. 얘들은 은행이고 정부고 정부는 자기 할 말만 하면 끝. 은행은 예 하면서 뒤로 이익만 남기면 끝. 그냥 서로 그런 집단입니다. 전세 월세 비율 아직까지 1.1대 1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더 심해진다면 정말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는 현상.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그러면 나 전세 안 줘. 월세 받아서 그 부담을 월세 임차인에게 다 전가시킬 거야. 왜? 그렇게 전세보다 월세가 10에서 20% 정도 임대인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나 다 월세로 전가시킬 거야 라고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30%만 떨어져도 억 단위로 대출 내야 되는 사람이 100집 중에 20집이에요. 근데 이 30% 떨어진 게 아니고 이 70%까지 같이 반환을 해줘야지 이 100%를 반환해줘야지 그 이후에 월세 시장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월세 시장으로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월세로 넘기는 것도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끌했던 사람들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 상승할 때는 다 같이 가져야 했는데 하락할 때는 각자 갈 길이 따로 있더라.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 네. 참아보면 비중 75% 정도고요. 비싼 전세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찍었던 것이 2020년 21년 10월 무렵 요맘때부터 찍었어요. 요때부터 비싼 전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마 과거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저 새끼 저거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들을 때 기분은 나빴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네. 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비중 10% 이거 유지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부산 지금 7% 8%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월세 거래량 53건 오늘 신고되었고, 전세 거래량이 조금 더 많긴 했어요. 확실히 월세 우위 시장, 이 임대인을 위한 월세 우위 시장이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월세 우위 시장인 같은 느낌이 들죠. 평균 월세 가격 자체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아마 그맘때 월세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 월세 매물이 많으니까. 한국은행 금융 보고서에서 아까 보셨죠? 어느 정도 가격, 월세 가격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는 것. 지금은 그 보고서는 12월 달, 그저께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요? 네. 12월 달에 나온 자료고, 저는, 이제 월세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 건 이미 지난 7월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한 발짝 많이 앞서가서 보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단기적인 흐름은 그래도 놓치지 말자. 단기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떨 때는 뭐 1, 2개월 앞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더 길게 6개월, 1년 후의 모습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방법은 각자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말이 다 옳다는 것 아닙니다. 네, 가려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저는 제가 저는 거짓말 하는 거는 뭐 누굴 속이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좀 부족한 지식으로 잘못 이야기했는 내용은 있을지언정 뭐 누군가를 속이려고 거짓부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전체 거래량 저기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형국. 뭐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전세 임대 아파트도 많고 월세 임대 아파트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같은 효과가 있는데, 대구는 그런 거래는 많이 보이지 않네요. 영상 한 개로 그냥 올릴게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